자,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포물선 운동으로요. 지금 연준이는 영상을 안 본 채 왔다는 이 뻔뻔함이 있어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해. 그 중력장 안에서 물체들은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는 게 물투의 첫 번째 내용이야. 그게 사실은 물리원 문제의 활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원에 심화 문제가 나온다는 게 바로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체는 이런 식으로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요. 이러한 중력이라는 힘은 빛은 중력을 받니 안 받니?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영향을 받는 건 반드시 물질, 다시 말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만 중력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끌려가서 그 물체마다 그 천체의 가속도를 곱한 만큼의 중력의 크기를 받는다. 이걸 우리는 무게라고 다 부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 공간에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짝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해보죠. 그러면 이러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체는 끌려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건물 위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높이가 20m의 건물 위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어 라는 얘기야. 이러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나는 중력 방향으로 던지지 않고 수평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던져. 그러면 당연히 나는 수평으로 던졌지만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여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불러. 되겠니? 포물선 운동을 해요 라는 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개념 위주로 나오고 물투에서는 계산 위주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데 이 포물선 운동을 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공이 떨어지는 과정을 다중성광 사진기로 다다다다 찍으면 사실은 여기 있던 공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있고 시간 지나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공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 공이 떨어질 때요 그 물체의 운동을 보면 사실은 같은 시간 동안 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갔다가 물체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뭐 여기 왔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공을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보냐면 공이 그럼 떨어지면서 옆으로 갔네. 옆으로 가는 운동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평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수평 운동이 있습니다. 그 수평 운동을 보면 맨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가 간 걸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가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등속 운동으로 떨어져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포물선으로 던졌지만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해요. 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 옆으로 간 거리가 항상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자, 근데 이 아이의 수직 방향의 운동을 보면 이라고 하는 수직 방향 운동을 보면 얘는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직 방향의 운동을 보면 처음에는 물체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는데 그 물체가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일로 와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수직 방향은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거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냐? 그건 던진 후, 내 손을 떠난 후부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보면 물체가 가는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변화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직 방향을 보면 얘는 수직 방향으로는 떨어지는 내내 뭘 받냐면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랬을 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고 방향은 바뀌지 않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물체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데 그 힘의 정체가 뭐냐면 중력이죠. 그럼 우리 알아요.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냐?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 그 유명한 중산 뒤진다.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무슨 운동을 한다는 얘기니?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수평으로 가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그러면 너네 빨리 기억해. 지난 시간에 했어. 20m를 자유낙하 할 거야. 중력 가속도 10이야. 몇 초 걸리니? 계산해. 중력 가속도 10이야. 20m 떨어질 거야. 몇 초 걸리니? 됐어. 유찬 몇 초 걸려? 나경 이거 등가속도 공식 써야 되죠. 그러니 등가속도 공식 못 외우면 심화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우리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요. 물론 첫 번째 나중 속도는 남윤준! 네. 나중 속도는 나행속도요. 지랄하고 앉아있다. 자, 우리 등가속도 공식 그래서 써보자.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그랬을 때 얘기해. 나경아 가속도 기울기가 뭐라고? 면적은? 면적은? 미친년 면적이 뭐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로 나타낸다고? 단거리. 알겠어? 네. 그리고 얘는 t라는 시간 동안에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 속도보다 속도가 이만큼 변했잖아. 우리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남현준!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해? 서연아 해줘.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해? 와, 이 병신 새끼들 1년을 가르쳤는데 속도 변화량 AT 새끼들아. 아 맞다. 내신 머리가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면 보면은 t초가 지난 후에 나중 속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거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을 더하면 나중 속도 내는 거지. 그게 첫 번째 공식이잖아.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을 더하세요. 그럼 나중 속도 나와요. 이게 등가 속도의 일본 공식. 이거 물리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설명하는 거야. 개놈의 새끼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간거리는 어떻게 구했지? 이것도 문제야.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면 되잖아. 그게 공식이야. 써봐 빨리. 이것들이 어디서 받아쓰기를 하려고 그래? 송일찬 너 못 쓰면 뒤져버려 이 새끼야. 우리 라면 좀 어떡하죠? 왜요? 못 쓰잖아. 뭘 외워야? 여기 써져 있어요. 보지 말고 써 이 새끼야. 알죠?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사각형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V0t 그리고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AT 제곱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 이렇게 구하면 병신이라고 해. 사실은 중간으로 잘라서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일단은 평균 속도를 구해서 그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면 돼. 이게 간거리 구하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가속도 공식이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건 알겠지? 서연아 불러.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쵸? 이건 알죠? 자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요 자유낙하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그려 지난 시간에 그렸잖아.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합니다. 가속도는 10입니다. 2초 지날 때까지 그리시면 돼요. 시간 속도 그래프.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의미들을 담아보시라고 했었어요. 지랄하고 앉아있네.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시간. 아 이거다. 어떡하지? 이거 이 새끼 뭐지? 병신 됐네. 이거. 2초 지났어.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요. 윤준아. 1초 지나고 2초 지났을 때 각각의 속력과 간거리를 구해서 넣으라 그랬어? 우리 연준이는 아는 척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자, 여기 속력 10이야. 여기 속력 20이야. 그러니까 1초 동안 간 거리 요거 구해서 넣어야 된다 그랬지? 얼마? 2초 동안의 간거리도 구해봐. 얼마 나와? 2초 동안의 간거리는? 20. 그러니까 1초에서 2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15야. 되겠어? 그래서 2초 동안에 자유낙하 시키면 20m 가는 거잖아 이놈의 시키더라 라고 하는 이 자유낙하 우리 1km짜리 그린 거야 2km짜리 그린 거야 10km짜리 그린 거야? 남현준 이거 몇 킬로짜리 자유낙하 시킨 거야? 몰라요. 병신이에요? 아닌가? 1km짜리를 자유낙하 시킨 거야 2km짜리를 자유낙하 시킨 거야 10km짜리 시킨 거야 1kg? 1kg. 아 10kg. 10kg. 그럼 1km는 어떻게 그려? 자유낙하 그래프 10kg는 이제 기울기.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데? 이 기울기가 몰랐다는데 연준아? 근데 자연낙하면 상관없네요. 그렇죠. 질량 상관없어요. 네, 그럼 맞은 건 처음. 몰라요라고 했잖아. 상관없어요가 아니고. 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지구상에 자유낙하하는 그래프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몇 킬로든 상관없이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키면 무조건 바닥에 닿을 때까지는 2초밖에 안 걸린다. 되겠어? 근데 이 공식을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꿔. 빨랑 바꿔. 저 공식을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꾸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쓰셔야 되고요. 처음 속도는 없는 상태였고요. 되겠어? 바꾸라고. 소유찬 지대로 빠른 속도로 안 바꾸면 다 죽여버려! 너 양말도 안 신고 다녀. 겨울이 왔는데 인연이
들어줘. 자, 여기서 가속도 10 넣으셔도 되고 우리는 그냥 G 넣어서 한번 모양을 볼게요. 자,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여기 항이 없어져요.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바꾸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 속도는 무조건 자유낙하에다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곱하면 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낙하거리는 우리가 S로 안 쓰고 H로 쓰는 습관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그냥 거리구나. 낙하거리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얘는 2분의 1 BT제곱이에요. 이식 언제 써요? 이식 언제 써요? 이건 됐어. 낙하 높이 알고 시간 구할 때 써도 되고요. 낙하는 시간 알고 높이 구할 때 써도 되는 공식이죠. 그러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20m 낙하하는데 몇 초 걸릴까? 되겠어? 그러면 t는 루트 g분의 2h로 항상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유낙하 공식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으셔야 등가속도 공식을 완벽하게 넣으셔야 상황에 맞춰서 이제부터는 응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실전이잖아. 응용해야 되잖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루트 중력가속도에다가 2 곱하기 20 그래서 얘 자유낙하할 때 걸린 시간 2초가 맞구나가 나와요. 됐어? 20m 낙하하는데 2초 걸리는구나가 나온다고요. 되겠냐? 요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 공식 EGH는 V제곱. 그럼 20m 낙하한 후에 속력이 얼마야? 이런 것들 물어봐요. 됐어? 저 새끼는 20m 낙하하면서 아랫방향으로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2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낙하한 높이잖아요. 거기에 루트 씌우면 낙하하는 순간에 수직 방향의 속도 나오는데 얘는 낙하하면 20m라는 빠르기가 되겠구나. 20m 빠르기구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물체를 던지면 사실은 물체는 수평으로 등속운동으로 갑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 아이를 여기다 그릴게요. 이제 그림은 보실 만큼 보셨으니까 저 아이를 수직 높이 20m에서 수평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던지면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이 점을 지날 때도 수평 방향으로는 5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여기를 지나도 수평 방향은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야. 수평 방향 속도 안 바뀌어. 되겠어? 단 수직 방향으로는 그 순간 동시에 아래로 자유낙하하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0인 상태지만 내 손을 떠나고부터는 아래 방향으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수직 방향으로 20대요. 이런 얘기예요. 맞아? 이해하겠어? 그러면 실제로 바닥에 닿을 때 얘 진짜 속도는 얼마야?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라서 이 방향으로 5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고 이 방향으로는 20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속도는 이 둘을 벡터 합성한 이게 바로 낙하하는 물체의 실제 속도 방향이고 속도의 크기는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합성해야 얘가 나오겠죠. 되겠어?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입니다. 맞냐? 그래서 얘 얼마 나와요? 루트 425의 빠르기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포물선으로 던졌을 때 물체의 운동이야. 근데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이 방향으로 얘가 루트 425의 속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거 베끼면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내가 맨 처음에 던진 건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 멀어진 간거리 얘 얼마야? 이것도 궁금하죠. 되겠어? 그건 얘가 20m 떨어지는데 2초 걸린 거 알았잖아. 근데 수평으로는 등속운동 하잖아.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5의 빠르기로 2초 동안에 갔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얼마? 10m 먼 곳에 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알겠어? 이게 통합과학의 첫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물선 운동의 특징. 알겠냐? 통합과학은요, 물리 1의 개념만 가지고 있지 않고 물리 1, 물리 2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개념만.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개념을 이용해서 심화 문제도 푸는 학교들이 강서나 양정고가 그렇고요. 웬만한 자사고가 그렇습니다. 일반고는 거기까지 못 건드리고. 됐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이건 물투 내용인데. 됐어? 요렇게 된다고요. 이해되겠어? 하는 거 맞아? 됐지? 자, 그러면 보면은 1초 지난 후에 여기 바닥까지 내려올 때 2초 걸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1초 지난 후에 얘가 여기 있어. 그러면 1초 지난 후에 속력이 얼마겠니? 속도가 얼마겠니? 구해봐. 1초 지난 후에 속도 여기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가 얼마니? 구해 빨리. 또 쌍욕하기 전에 빨리 하자. 1초인 순간에 저의 속도가 얼마야? 됐어? 얼마야? 1초 지났어. 이 아이의 속도는? 얼마? 루트. 나경 얘기해! 루트! 루트 125요. 1초 지나도 수평 속도는 5. 근데 1초 지났으니까 수직 속도는 10. 그래서 이거 합성한 방향의 이 방향이 속도. 그랬을 때 속도 크기가 루트 125. 알겠어? 그러면 1초 지났을 때 꼬매가 원래 송유찬 설마 조는 건 아니겠지? 너 창문에 매달려서 수업을 한다. 어? 1초 지났어. 1초 지났을 때 던진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수평거리 얼마? 5m죠. 수평으로 등속운동은 같으니까. 맞아? 그러면 1초 지난 후에 그 위치로부터 내려온 수직거리는 얼마? 옆으로 가고 내려왔잖아. 내려온 거리 얼마냐고? 몇 미터? 5m죠. 1초 동안에 자유낙하한 거리가 5m라고 했으니까. 맞아? 맞아?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야. 됐지? 근데 선생님 저요. 그러면 실제로 같은 건물 위에서요. 한 놈은 수평으로 던져요. 5의 빠르기로. 한 놈은 그냥 자유낙하 시킬 거예요. 20m 높이에서. 얘 A, 얘 B입니다. 얘는 수평으로 날아가면서 자유낙하라고 그랬고 얘는 그냥 자유낙하만 시키겠다는 거야. 누가 먼저 떨어질까? 누가 먼저 떨어질까? 송유찬, 넌 졸면 뒤져. 누가 먼저 떨어질까? 이건 통합과학 책에서는 실험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탐구에서. 찍어, 연준. 누가 먼저 떨어져? 맞아. 동시에 떨어져. 됐어. 얘도 20m 떨어지는데 2초 걸리고 얘도 2초 걸리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는 수평으로 던지던 그냥 자유낙하 시키던 됐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동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근데 이건 반쪽짜리 포물선이죠.
이제 완벽한 포물선을 보여드릴게요. 완벽한 포물선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내가 지표면에서 공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이 공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공을 똑바로 던졌으니까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떨어지는 연직 운동만 생각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스듬히 던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완벽한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되겠어? 완벽한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머리 지대로 돌리자. 자, 이때 요 각도가 몇 도냐면 30도고요. 맨 처음에 이 아이를 유찬아 일어나 저기서 소패. 자, 맨 처음에 던질 때 속도가 얼마냐면 20의 빠르기로 2kg짜리 물체를 던지는 겁니다. 납득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3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올라간 이 높이가 얼마겠냐? 라고 하는 것과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 구하는 거야. 두 번째는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이 공의 속력이 있으면 얼마야? 라고 하는 V값과 수평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얘가 떨어질 때까지 옆으로 간 거리는 얼마야? 라고 하는 것과 떨어지는 그 직전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얼마야?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 됐지? 하는 거야. 유찬아 그렇게 하면 허리 아파. 저기다 올려놓고 해. 4개 구해.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텐데 저기 가장 높을 때 높이가 얼마야? 그 순간의 속력은 얼마고 바닥에 닿을 때까지 옆으로 간 거리 얼마야? 그리고 바닥에 닿기 직전 이 아이의 속력은 얼마야? 되겠냐? 이게 보자마자 풀려야 과거를 가는 거다. 해보십시오. 문화충격 아무것도 몰라. 문화충격 뭐지? 이거를 풀 수 있는 거 맞나? 이 2kg짜리인가요? 2kg짜리 물체를 비스듬한 30도의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던져. 지금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서 머리가 다 백지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라고. 연준이는 어차피 생각을 안 하니까 연준이 빼고 생각을 해봐.
완전히 하나 틀리고 다 맞았다고. 뭐예요? 이거 뭔데? 1번. 아니. 이거 다 틀렸어. 아, 요거 맞았어. 그래. 얘 맞았어. 왜 틀렸고요? 얘는 맞았는데 진짜 계산해봐. 이거는 틀리다. 응? 얘는 확실히 맞았는데. 이거 맞았고. 이게 맞았는데 계산해. 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 오류.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얘 속력 얼마게? 이거 너네 다 싸그리 영어로 썼지? 이거 속력 영어 아니야. 20. 헛소리하지마. 그게 들려. 자, 실제로 내가 20의 빠르기로 수직으로 던지잖아. 얘는 중력과 속도가 반대 방향이라니까 속력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야. 근데 비스듬히 던지냐?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거보다 아래쪽에서 내려와 버려. 그래서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낮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고백은 실제로 물리에서 비스듬한 거라는 거 존재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줘도 우리 어떻게 썼지? 이거 X축 방향의 힘하고 Y축 방향의 힘으로 나눴지. 그래서 그때 그 힘의 벡터를 표현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나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지. 그랬을 때 속도가 얼마냐면 20인 거야. 이때 얘가 이루는 요각도가 30이고요. 이게 속도가 20입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수직 방향의 속도와 수평 방향의 속도로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수평 방향 속도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꼬맹아. 그래서 이 속도는 내가 던진 원래 속도의 얼마? 코사인 세타만큼의 속도를 가져. 맞지? 수직 속도는 내가 맨 처음에 던진 속도의 사인값만큼을 가져. 그러니 맨 처음에 내가 던진 속도가 20이고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수평 방향으로 10루트 3의 빠르기로 날아가는 거구나. 이 얘기야. 그리고 수직 방향은 20 곱하기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사실은 얘는 똑바로 10이라는 빠르기로 던진 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공을 던질 때 그 자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얘는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 10 루트 3의 빠르기로 공을 던지고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공을 던졌어. 그래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던졌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질 때요. 수평 방향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얘는 수평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빠르기 바뀔까 안 바뀔까 나경아? 이거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던진 내내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서 변화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 수평 방향으로 네가 던진 그 속력으로 얘는 등속 운동으로 가고 있어. 내가 맨 처음에 던진 속력이 얼마냐면 10루트 3이니까 얘는 10루트 3의 빠르기로 계속 수평으로 날아가. 언제까지?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이 얘기야. 그래서 옆으로 간 거리는 등속 운동하니까 수평 속도에다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놓으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2배 걸리죠. 이 t를 곱한 게 바로 수평으로 간 거리예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방향으로는 얘 뭐 한 거냐면 공을 10이라는 빠르기로 던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 10이라는 속력으로 던지면 몇 초 동안 올라가냐? 몇 초 동안 올라가냐? 10이라는 속력으로 던졌어요? 몇 초 동안 올라갑니까? 속력이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까지가 몇 초 걸리냐고. 나경 얘기해. 1초죠. 왜? 중력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10이 되나요? 얘는 무조건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아이는 1초당 속도로 10씩 줄이잖아요. 됐어? 그러니 맨 처음에 속도가 10이었어도 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는 1초밖에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얘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1초란 말이야.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그거의 2배, 2초 걸려요. 되겠어? 그러니 수평 거리는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로 2초 동안에 날아간 거리라서 얘가 얼마냐면 20루트 3m를 갑니다. 아까 누구 봤는데 이렇게 갑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올라간 최고 높이는 얼마니? 라고 하는 이 최고 높이가 됐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이 거리죠. 됐어? 몇 미터냐, 현준? 네. 이거 몇 미터냐? 올라가는 거리? 5.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가 5미터입니까? 꼬맹아 10미터 안 돼. 5미터야.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간 높이 5미터예요. 이렇게 가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이 최고점에 도달한 이 순간의 속력은 이라고 했는데 왜 더 못 올라가? 그건 수직 방향의 속력이 0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수평 방향 속력도 0이야? 아니야.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최고점에 가도 수평 속도 그대로 얼마?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수평 속도를 그대로 갖는다. 그래서 얘는 10루트 3이라는 빠르기를 가져요.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그림은 다 이상적인 상태예요. 공기저항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체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동안 역학조결도 보존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는 빠르기가 어때야 되니?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는 빠르기가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맨 처음에 던질 때와 바닥에 닿기 직전 높이 같죠? 그러니까 이때 속력은 던지는 속력과 똑같이 이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가셨어야 돼요. 맞아. 공기저항 없으면 같은 높이에서 빠르게 간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숫자로 준 버전이야. 만약에 숫자로 안 주면 문자 계산하시면 돼요. 뭐 그런 이상한 표정을 줘. 문자 계산하면 되잖아. 자, 그러니 우리가 문자로 계산을 할 건데 꼬매나 맨 처음에 수평 속도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비스듬한 방향이면 무조건 수평과 수직을 자른다. 첫 번째, 수평 속도는 네가 본 것처럼 이 각도를 세타로 놓는 거야. 던지는 속도는 V라고 할 거야. 되겠어? 연준 졸면 뽀뽀한다. 오늘 일기 한번 써보자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예쁘게 선생님이 칠판을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자, 비스듬한 방향으로 공을 V의 속력으로 던지면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때 수평과 이루는 각도는 세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럼 그 순간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우리는 분해하더라. 그랬을 때 수평 방향 속도와 수직 방향 속도를 어떻게 구했는지 머릿속에 정리해 보면 수평 방향 속도는 원래 던진 속도의 코사인 세타로 구했다. 맞지? 두 번째, 수직 방향 속도는 맨 처음에 던진 속도의 사인 세타 값으로 구했다.
원인이라고 하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직 속도가 0 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됐죠? 자,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네가 얼마나 빨리 던졌냐 이거 전혀 상관없어. 수직 속도가 얼마냐가 중요해. 그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시간이니까. 그럼 생각해봐. 너네 아까 10m로 던지면 얘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1초 걸렸어 라고 하는 거 나경아 어떻게 계산할 거야? 10나누 20에서 그 10은 뭐고 20은 뭔데? 중력 가속도 그죠? 위에 10은? 수직 속도예요. 맞아? 이거거든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수직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된다? 이거 너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숫자로 주면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주면 너네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수직 속도가 10이 아니고 20이면 이걸 20으로 우리 나경이가 계산했겠죠? 그러면 2초 동안 올라가겠네요. 이런 거 하겠죠? 만약에 수직 속도가 15라면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로 15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는 최고점까지 올라갔는데 1.5초 걸렸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수직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이다. 이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뒤져. 그래서 그러면 이 수직 속도가 얘니까 중력 가속도 분의 V 사인 세타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 네 번째. 자, 던졌을 때 이 아이가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이거 알값 얼마야? 이 얘기잖아. 그래서 네. 자, 옆으로 간 최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평으로 등속운동하니까 수평 속도에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올라가는 시간에 2배 곱하면 돼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잘 봐. 수평 방향 속도가 V 코사인 세타였던 거 알죠? 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거니까 이거에 2배 하시면 G분의 2V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 새끼하고 이 새끼를 곱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G분의 V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조금 낯선 식이 나오는데 고등과정 선행을 열심히 하셨으면 요거가 좀 압축이 됩니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까요? 이게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특수가 기본으로 계산해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와 같을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예쁘게 줄여서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가 수평으로 간 거리를 구하는 거구나. 이게야. 됐죠? 수평으로 날아간 최대 거리를 우리는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로 계산한다. 되겠지?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되겠냐?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머리를 좀 돌려보면 됐니? 연준아, 어제 뽀로로 야동 봤어? 왜 정신을 못 차려? 이 새끼들이 요즘에 자, 보면 똑같은 속력으로 던질 거야. 똑같은 속력으로 던지는데 던지는 각도만 다르게 할 거야. 그랬을 때 몇 도로 던졌을 때 제일 멀리 날아갈까? 똑같은 속력으로 던지는데 구해버려. 몇 도로 던질 때 똑같은 속력으로 던지는데 각도만 다르게 해. 한 번은 30도, 한 번은 60도, 한 번은 90도 뭐 이지랄. 몇 도로 던져야 가장 멀리 가게 던질 수 있을까? 각도 계산. 송윤찬! 몇 도로 던져야 돼?
90도를 이렇게 던지는데 옆으로 가는 건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저런 확 그냥 화성이야? 몇 도로 던져야 옆으로 간 거리가 제일 가까워? 그렇죠. 옆으로 간 거리를 구하는 식이 얘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해드린 건데. 그래서 수평으로 가는 거리 이 값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력과 속도 지구 똑같습니다. 던진 속도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각도에 따라 달라져. 이때 사인 2세타 값이 최대가 되려면 세타 값이 45도여야 2배 하면 90도가 돼서 사인 값 중에 제일 커지겠죠. 되겠어?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아이를 45도로 던질 때 가장 옆으로 많이 가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애들이 농구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걔들은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하기 물린 겁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가장 많이 날아가는 거리는 45도야. 소유찬 90도라고 하면 죽여버려. 자, 근데 신기한 거 알아요? 그러면 45도는 제일 멀리 가는데 45도 말고 다른 각도로 던지니까 어떤 애는 됐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 어떤 애는 이렇게 가서 떨어져. 신기하게 각도가 다른데요. 착지 위치가 같은 애가 각도가 꼭 존재합니다. 두 개씩. 그래서 이때 각도가 작은 알파 각과 베타 각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착지 지점이 같은 두 가지 각도. 두 각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 값이 같게 나오는 두 가지 각도. 어차피 오빠 몰라. 오빠 봐도 소용없어. 도움이 안 돼. 얼마? 0에서 더해서 180 아니야? 더해서 90. 맞아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90이 되는 각도가 바로 낙하 지점이 같은 각도예요. 다시 말해서 30도로 던졌을 때와 60도로 던졌을 때 그래서 두 개가 낙하한 거리가 같습니다. 또는 15도로 던진 아이와 75도로 던졌을 때 낙하 지점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되겠냐? 그래서 물투에서는 낙하 지점이 같은 두 개의 각도를 주고 두 각도에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늘 나와요. 하이탄 물투에서는. 되겠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건 일단은 통합과학에서의 개념은 수평에서는 등속 운동일 수밖에 없다. 수직은 자유낙하 운동이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결정하는 건 수직 속도입니다. 수평 속도는 아무리 커도 물체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직 속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직 속도가 클수록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 구했고 이걸 통해서 수평으로 가는 최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정리하면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물체가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각도는 45도고 각도 두 개가 다르지만 낙하 거리가 같으려면 두 각도 사이의 관계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일 때다.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포물선의 개념이고요. 네, 소화할 수 있겠어? 하나하나 해보자. 자, 첫 번째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거기 있는 문제도 풀 거지만 간단하게 물투하는 애들 주택 갔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것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요.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지금 우리가 했습니다. 자, 중력장 안에서 물체는 자유낙하도 하고 연직상반도 하고 포물선 운동도 해. 포물선 운동을 통해서 선생님이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한번 풀어보자. 풀어봐. 적어도 등가속도 공식은 알아야 푼다. 아니에요? 아니, 얘 아니에요? 거리가? 죽여버릴 거야 이 개놈의 새끼들. 1번에다가 속도라고 쓰는 순간 얘네 다 뒤져. 물투에 그런 걸 써주기에는 물투가 너무 허접해 보이지 않니?